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샘물 첫 번째 대단원의 마지막 소단원 질량과 에너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현재 출제가 한 문항씩 되고 있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최하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내용 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는 질량 증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의 기존 통념과 좀 다르게 정지했을 때 물체의 질량과 움직일 때 질량이 좀 다르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지했을 때 질량을 M0라고 놓고 우리가 측정하는 질량, 이걸 이제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부르는데, 그 두 개 간에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구하는 측정하는 이 질량은 정지했을 때 질량에서 뭐가 곱해져요?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이제 로런츠 인자라고 해가지고 감마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다가 V가 빵이면 어때요? V가 빵이면 그냥 이 값 자체가 1이 돼버리기 때문에 감마가 1이 되니까 그냥 이 상대론적 질량이나 정지 질량이 같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V가 점점점 빛의 속력인 C에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이 값이 어때요? 얘가 1에 점점점 다가갑니다. V가 C에 가까워질수록 점점점 빨라질수록, 그러면 이 분모는 점점점점점 0으로 다가가겠죠. 그럼 이 전체 값은 커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내가 속도가 C까지 증가할수록 처음에 질량이 M0였던 물체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무한대로 치솟을 거라는 겁니다. 질량이.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상대론적 질량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 감마는 사실 제가 저번 시간은 굳이 언급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도 이게 사용이 돼요. 정량적인 계산을 하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이 수축 같은 거 있죠. 길이 수축. 길이 수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측정하는 질량이 보유 질량에다가 감마의 나눈 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때요? 이 V가 C에 다가갈수록 이 감마 자체는 무한대로 다가갔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하는 질량은 고유 질량에다가 분모가 굉장히 커지니까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이 수축에 대한 내용인 거고, 반대로 시간 팽창은 어때요? 우리가 측정하는 시간은 고유 시간에서 이 감마를 곱해주시면, 로런츠 인자를 곱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V가 C로 점점점 빠르게 다가갈 때, 그럼 어떻죠? 이 전체 값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시간이 팽창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 로런츠 인자를 이용해가지고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도 정량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계산이 직접적으로 수능이나 그런 데서 출제되지 않고 있고, 뭐 내신에서는 모르겠네요. 학교에서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정지 질량에다가 로런츠 인자 값을 곱해주면은 상대론적 질량을 구할 수가 있고, 즉 내가 관찰할 때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무거워진다. 그 정도로 좀 기억하고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업적 중 하나죠. E는 mc제곱이라고 되게 유명한 공식인데, 자, 이거의 의미는 질량은 곧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라고, 이거 C는 어차피 상수죠. 빛의 속력이잖아요. 진공에서 빛의 속력의 제곱.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내용을 보시면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 질량은 곧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에너지도 곧 질량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질량과 에너지의 동등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빛의 속력의 제곱은 굉장히 큰 값이겠죠. 그럼 우리는 아주 작은 질량만 갖고 있더라도 굉장히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이 식의 의미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언제 써먹냐면, 이 공식을 뭐 직접적으로 쓰진 않지만 지금 보시면 질량결손이라고 되어 있죠. 질량결손. 이 질량결손은 저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게 핵분열과 핵융합이거든요. 핵분열과 핵융합을 하게 되면, 자, 핵융합, 핵분열, 이때 질량결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질량이 약간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량이 감소할 때 그 감소한 질량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질량이 예를 들어서 델타 M만큼이 줄어들었어요. 핵반응 후에. 그럼 이 질량만큼 여기다가 C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융합과 핵분열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발생해요?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그 질량 결손으로부터 에너지가 방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핵분열 기술과 핵분열 기술, 핵융합 기술 둘 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쓰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핵분열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핵분열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핵융합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특히 이제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 내용이에요. 핵분열과 핵융합. 핵반응은 뭐냐면 뭐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서로 합쳐지는 반응이다. 그래서 분열하면은 핵분열이라고 부르고 합쳐지면 핵융합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렇게 핵이 분열하거나 융합하는 과정에서, 핵반응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분열과 핵융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거든요. 자,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핵분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하나의 원자핵이 두 개 이상의 다른 원자핵으로 나눠지는 반응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우라늄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이런 원자에다가 저속의 중성자를 넣어주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요, 얘가 두 개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분리가 됩니다. 크립톤이랑 바륨이라고 부르는 걸로 분리가 되고, 그리고 에너지가 생성되면서 고속의 중성자 3개가 방출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핵분열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지금 아래에 있는 식 보면요, 이 두 개가 반응을 해서 가벼운 원자핵으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너지는요, 감소된 질량으로부터 방출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앞에서 우라늄과 저속의 중성자의 질량과 이 뒤에 있는 바륨, 크리톤, 그리고 중성자 3개의 질량을 측정했을 때, 앞쪽에 있는 이 중성자랑 우라늄을 더했을 때 질량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쿠키나 과자 같은 거를 반으로 한번 쪼개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쪼개는 과정에서 부스러기 같은 게 떨어지겠죠. 그럼 어때요? 이 쪼개기 전 질량과 쪼갠 후의 질량을 측정했을 때 이 부스러기만큼 질량이 빠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앞에 두 개의 질량이 얘네보다는 어떤 거예요? 무겁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델타 M만큼 무거운 겁니다. 이 가루만큼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숫자가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거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 의미는, 자, 좀 써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소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얘는 뭐냐면요, 아래에 있는 거는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랑 동일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양성자를 하나, 얘도 양성자를 하나, 얘도 마찬가지로 양성자를 하나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위에 있는 숫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는 질량수라고 부르거든요. 질량수. 근데 이 질량수의 의미는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양성자랑 중성자를 합쳐서 핵자라고 불러요. 핵자. 핵을 이루는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성자랑 중성자 수를 합친 게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양성자는 한 개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성자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고, 그럼 얘는 어때요? 양성자는 하나인데 그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한 게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중성자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중성자가 하나가 붙어 있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중수소라고 합니다. 중수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양성자 하나의 그 전체 질량수가 3개이기 때문에 얘는 중성자가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중성자가 2개고 양성자가 하나인 삼중수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삼중수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얘는 양성자가 92개 있다는 거고, 그리고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한 질량수가 235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성자 같은 경우는 그냥 중성자 이 자체만 표시할 때는 우리가 n이라고 써주고, 양성자는 없으니까 0이라고 쓰고,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한 거는 1개겠죠. 이 중성자 자체니까.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라늄에 중성자를 부딪혔더니 크립톤과 바륨이 됐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3개가 나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출제될 때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요, 내가 어차피 이 핵반응 전후 과정에서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 하나를 이렇게 지워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역 이런 식으로 써놓겠죠. 그럼 이게 얼마인지 맞춰라. 그럼 그냥 단순 덧셈 뺄셈 문제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좌변 보시면 어때요? 질량수가 235고 1이죠. 그럼 여기 좌변의 그러니까 질량수를 다 더하면은 236이 되고, 그럼 우변도 어때요? 여기 92,
92, 141, 그리고 중성자는 3개 있으니까 3. 그러니까 92 더하기 141 더하기 3을 했을 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236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성자 수도 여기는 92개고 여기는 빵개죠. 그럼 더했을 때 92가 나오는데 여기도 어때요? 36, 56, 그리고 여기는 빵이기 때문에 더하시면 똑같이 9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되게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질량수는요, 반응 전후로 변해요, 안 변해요? 질량수는 변화가 없어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죠? 대신에 질량은 어때요? 질량은 감소합니다. 이거 좀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질량수랑 질량, 이 한 글자 차이긴 한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을 맞추실 때는 잘 조심해서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핵반응 과정이 일어날 때 저희는 얘 차이 보이세요? 저속의 중성자랑 고속의 중성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핵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저속의 중성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고속의 중성자를 원자핵 반응에서 다시 저속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바로 감속제라고 불러요. 감속제.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런 감속제를 이용하는데 이 감속제에는 뭐 물이나 흑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속제를 이용하게 되면 이 고속의 중성자를 다시 저속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또 다른 우라늄하고 반응할 수 있는 중성자가 몇 개가 생긴 거예요? 3개가 생긴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핵반응 일어나고 또 핵분열 일어나고 또 핵분열이 일어나게 돼서 그럼 3번이 또 우라늄이 팡팡팡 터지게 될 겁니다. 그럼 또 그걸로부터 고속의 중성자 9개가 나오겠죠. 그걸 또 저속으로 만들면은 또 반응할 수 있는 게 9개가 되니까 그 다음에 27개, 그 다음에 81개 이런 식으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에너지가 크게 꽝 하고 방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요, 같은 질량의 석탄과 석유랑 비교했을 때 거의 200만 배에서 300만 배 정도의 효율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감속제랑 반대 역할로 제어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어봉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뮴 같은 거를 이런 원자를 이용해가지고 이 연쇄 반응을 좀 억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절히 이 감속제를 사용하면 연쇄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제어봉을 이용하면 연쇄 반응이 더 안 일어나겠죠. 그거를 적절히 조절을 해가지고 발전을 하는 게 원자력 발전인 거고, 그럼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 제어봉 같은 거 없이 굉장히 큰 한 번에 이 연쇄 반응을 쫙 이렇게 해서 폭발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핵분열 과정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요, 핵융합입니다. 핵융합. 핵융합은 익히 알고 있듯이 그 태양의 에너지원이죠. 태양이 우리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이런 핵융합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수소라는 가벼운 원자를 뭘로 바꿔요? 헬륨 이라는 무거운 원자로 만들면서 이때 에너지가 방출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E는요,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량이 어느 정도 감소를 했겠죠. 그러니까 즉 얘랑 얘의 질량을 비교하면요, 왼쪽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합치는 과정에서 그 질량이 그만큼 감소했고 그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핵융합 기술, 그래서 좀 보시면 예시에 태양의 수소핵융합 반응, 그 핵융합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태양에서는 지금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지금 이 태양의 수소핵융합 반응 이 기술을 본따서, 이 현상을 본따서 핵융합로라는 기술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죠. 그래서 한국이 이 기술 관련돼서 굉장히 강대국이거든요. 그래서 K-스타라고 해가지고 2018년에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를 한 거예요. 1.5초 동안. 근데 이게 최근에 뭐 30초도 넘기고 2026년까지 목표를 300초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유지하는 거를. 그래서 나중에는 이 기술을 상용화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이 에너지를 뽑아내자라는 게 이제 기술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핵 분열 같은 경우는 질량 결손이 0.1% 정도 일어났는데 핵자당.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0.7%예요. 결손되는 정도가. 그럼 더 크죠.
그럼 거의 7배나 되는 에너지를 핵자당 뽑아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런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로 출제될 때는 이런 걸 이렇게 하나씩 비워두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질량수의 합이 4네, 좌변이. 그럼 우변도 질량수의 합이 4가 돼야 되므로 여기가 4가 되겠구나 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념은 그냥 이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은 워낙에 짧을 거기 때문에 바로 문제랑 그냥 붙여서 한 번에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물 질량과 에너지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지금 한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수만 맞춰주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좌변과 우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양성자수의 합은 왼쪽에서 2가 나오죠, 좌변에서. 그럼 우변에서도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0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더하시면 5가 나오죠, 좌변은. 그 우변도 더했을 때 5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수소 두 개가 합쳐져서 헬륨이 됐기 때문에 더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융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의 질량수는 1이죠. 그 다음에 A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질량 결순에 의해서 생긴 게 맞습니다. 따라서 5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항인데요. 이것도 봐볼까요? 내가 얘네 두 개가 합쳐져서 헬륨과 이 A라는 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계속 맞춰주시면 아래는 2고 위에는 5입니다. 더했을 때. 그럼 여기도 더했을 때 아래는 2고 위에는 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고, 이 A가 중성자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핵분열 반응이다. 핵융합이죠. 틀린 거고요. 그 다음 디귿. 핵반응 과정에서 결손된 질량은, 이 결손된 질량이 결국에 에너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공식을 배웠잖아요. E는 mc 제곱.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에너지라는 거는 결손된 질량과 C의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손된 질량은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쪽이 크겠죠? 따라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라늄 핵분열이죠. 자, 이것도 계속 맞춰주시면 돼요. 아래가 90인데 이미 아래는 다 맞춰져 있네요. 그쵸? 그럼 위에가 여기는 236이죠. 그럼 236을 더해서 맞추셔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얘가 어때요? 앞에 3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거 중성자의 질량수를 1이라고 두시면 안 되고 3이라고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141과 기억과 3을 더했을 때 바로 236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36에서 144를 빼주시면은 92가 나오므로 이 기억은 9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얘 중성자 수는 85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 위에 게 질량수고 아래가 양성자 수잖아요. 그러면 이 141에서 56을 뺀 게 바로 중성자 수가 되니까 계산해 보시면은 8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입자들의 질량의 합은 반응 전이 후보다 작다. 전이 더 크죠. 이때는 이 에너지가 질량 결순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반응 전이 더 큽니다. 그러면은 틀렸네요. 답은 1번인 거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핵분열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핵융합이죠. 지금 수소가 헬륨이 되고 있으니까 핵융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반응 전 반응물의 질량 합과 반응 후 생성물의 질량 합은 같지 않습니다. 반응 전이 더 크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또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기억, 핵융합 반응이냐, A가. 맞죠? 지금 수소가 헬륨이 되기 때문에 핵융합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우라늄의 원자핵은 원자핵의 질량수는 바륨의 질량수보다 크다. 맞습니다. 우라늄이 더 크죠? 그 다음에 디귿 AB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다음 문항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어렵지가 않죠? 자, 이것도 보죠. 얘도 2,5기 때문에 합쳤을 때 2,5가 돼야 되고, 여기 중성자네요. 그럼 기억 맞고요. 핵 분열이 아니라 융합이죠. 그리고 얘 질량의 합과 질량의 합은 같다. 틀렸어요. 왜냐면 이쪽이 더 가볍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에너지로 결손된 질량이 방출되기 때문에 아무튼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좀 다 비슷비슷하죠.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디귿같이 이렇게 약간
부등식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푸는 방법은 기존하고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한번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 맞춰볼까요? 여기 2, 4잖아요. 더했을 때. 그럼 여기도 2, 4가 되니까 이 x가 헬륨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죠? 여기도 2, 4니까 어차피 같은 x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요. 그럼 x의 중성자 수는 2개이다. 맞아요. 왜냐면 양성자가 2고 질량수가 4기 때문에 이 2개를 빼주시면은 그게 중성자 수겠죠? 그 다음 니은 나에서 핵반응 전후 질량수의 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질량의 합은 다른데 질량수의 합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이걸 뭔가 부등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건 어떻게 찾으셔야 되냐면 내가 얘네 두 개의 질량을 더한 게 M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얘네의 질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넘겨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등식으로 쓰고 넘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 질량에서 얘 질량을 빼면 뭐가 되죠? 그러면 이제 M2에서 M3 뺀 게 되는데 그럼 그게 뭐가 나오냐면요. 요만큼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얘는 지금 제가 밑줄근 이 부분이고 얘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얘랑 얘 질량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지금 에너지가 위에가 더 크기 때문에 이쪽에 질량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얘네 둘은 질량이 같은데 이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 결손된 질량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M1이 얘네 두 개를 뺀 것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다고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디귿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계산식이 좀 나오죠? 일단 바로 풀어보죠. 여기 2, 4기 때문에 1, 2로 두 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소인 거고 기억은 여기도 맞춰주시면 여기는 2, 5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겠네요. 자, 얘는 틀렸고요. 그리고 얘는 맞습니다. 니은은. 그 다음 디귿 2M1은 기억 두 개. 그러니까 여기죠. 2M1 그리고 얘랑 얘는 여기네요. 근데 이렇게 놨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추가적으로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에너지까지 더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겠죠. 따라서 틀린 겁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입니다. 205번. 자, 이것도 맞춰주시면 2, 5기 때문에 0, 1이라고 쓸 수가 있고 중성자랑 에너지죠. 그러면 기억은 중성자이다. 그리고 얘랑 얘 질량수는 다르죠.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은 질량 결손에 의해 발생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는 핵분열이고 나는 핵융합이다. 맞죠? 그 다음에 기억은 양성자라고 했는데 이거 우라늄 중성자 넣어가지고 핵분열시키는 거잖아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얘네 질량의 합은 얘랑 얘의 질량의 합은 그리고 헬륨과 니은의 질량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즉 얘랑 같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틀렸죠. 이만큼을 더해줘야지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비교했을 때는 얘네 질량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C는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총 10문항 정도 풀어봤는데 이 파트는 그냥 가볍게 듣고서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쉬운 부분이라. 그래서 이렇게 좀 대단원이 다 끝났고요. 하나가 또 물질과 전자기장이라는 두 번째 대단원으로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여기도 난이도가 1단원에 비해서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분량도 그렇고요. 그 부분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